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투자클럽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시장이 큰 폭 조정 흐름이 해외 쪽에서 나온 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오늘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9월 달 다음 주 만기를 좀 앞두고 이제 변동성이 아주 큰 게 일단 해외 쪽에서 먼저 좀 찾아왔는데요.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어떠한 좀 전략을 이제 연말까지 가져가는 게 좀 좋을 건지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오늘 방송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는 2370선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2368 정도가 되니까요. 제가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기준 라인은 세 가지예요. 위쪽은 2410이라는 기준 라인을 좀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270 라인, 그 다음에 2180 라인, 여기다가 딱 선을 그으면 되겠죠. 네. 이렇게 제가 기준 라인을 좀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좀 직접 숫자를 좀 입력을 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맨 위에 있는 코스피 지수는 2410을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자리는 2270 라인을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이 코스피 지수가 2180선 이렇게 이제 기준 라인을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지수가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할 거다 이거죠, 그죠? 이거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2410 이 이상 구간, 이 구간에서는 상당 수준의 좀 거품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자리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뭘 좀 조심을 해야 되냐면, 좀 차익 매물이나 좀 경계 매물들 있잖아요. 또는 이제 신고가 가고 있는 주식들, 이런 주식들에 대한 좀 고변동성을 좀 염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 이 시간에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제 2410 라인, 요 라인에 왔었을 때 삼성전자가 6만 원대 초반을 넘어가주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88,000원 넘어가주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제시해드렸던 이 숫자 라인들 있죠, 그죠? 요거를 좀 놓고서 이후에 좀 시장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것이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오늘 거래소보다는 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개파락 양보 흐름이 나와서 거래소보다는 좀 코스닥 우회 시장들이 좀 만들어졌었거든요. 5G들이 특히나 오늘 같은 이 폭락 구간에서도 5G 가장 매수가 좀 강했었기 때문에 그쪽 위주였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 외 나머지 주식들은 이제 대부분 좀 매도 우위 물량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아직 직전 저점 자리를 좀 깨지 않았으니까 아직 저가 매수에 있는 건데, 이게 변동성 자체가 지금 이 구간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아직 작아 보이는 것 같지, 만약에 이 자리, 직전에 발생됐던 이 자리를 깨지게 되게 되면 2180까지도 언제든지 좀 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현금 관리나 종목수 자체를 굉장히 좀 줄이는 종목수 압축 과정이 지금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식 전략을 좀 세우는 데 있어서요, 2410 라인이 복구가 돼야, 그리고 이 자리가 왔었을 때는 삼성전자나 이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는 6만 원대 초반,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이제 88,000원이라는 자리를 제압해주는 양봉이 나와야 추세 전환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어떤 상승 전환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라인 안에서는 계속 당분간 좀 괴롭힌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걸 염두한 상태에서 전략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2270 라인은 이제 직전 저점 라인이지만 이 자리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2180이 가지고 있는 의미, 저는 이건 어떻게 좀 보고 있냐면, 요거는 2020년도를 좀 기준으로 한번 보면요, 1월 달이 여기잖아요. 이제 1월 달이면 요건데, 작년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12월 결산법인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들이 1년 동안 얼마 정도 벌었냐면 약 120조 정도를 벌었습니다. 영업이익으로. 근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좀 이익치가 좀 다운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추정치가
한 80조에서 한 90조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시장 컨센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갑자기 금액이 크게 바뀔 리도 없고요. 그죠? 그러면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벌어들이는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 밸류는 이제 높아지기는 어렵겠죠. 작년도가 돈을 더 많이 벌었으니까 어떤 이익 측면으로 좀 보게 되면 작년도보다는 올해 주가가 높아진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작년도에는 미중 문제만 있었지만 지금도 미중 문제가 있지만 작년도에는 코로나가 없었는데 올해는 코로나가 있어요. 불확실성 요인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리고 작년도에는 없지만 올해는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유동성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거래소하고 코스닥 시장하고 이제 합쳐가지고 얼마 정도의 자금이 있었냐면 평균적으로 10조, 한 15조 정도가 움직였던 시장이거든요. 그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30조가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뭐 지금 뭐 3배수 가까운 이 거래 대금이 터지는 구간도 있으니까요. 뭐 청약 관련돼서도 뭐 사상 최고치 역대급 물량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없는데 올해는 있는 게 코로나가 있고 불확실성 요인이죠. 그 다음에 작년도는 없는데 올해는 있는 게 유동성이 있는 거죠. 즉 유동성의 힘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벌어들인 이익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높은 밸류를 형성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코스피 지수가 한 2,460까지 갔었던 시점 8월 13일 날 우리나라 기업들의 순자산 가치가 PBR 1배 수준까지 갔었거든요. 이건 역대급인 겁니다. 그죠? 작년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PBR 밸류가 한 0.88 정도 됐으니까 작년도 수준의 어떤 이익 측면을 보게 되면 작년도의 이익 정도 한번 확인해러 가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품이 다 빠지게 되면 유동성 자금으로 지금 여태까지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조만 보면서 갔었잖아요. 그러면 그 긍정에 대한 기대치가 시장이 상승장이나 아니면은 변동성이 적었을 때는 상관없는데 변동성이 이제 커져버리게 되면 주식들이 기본적으로 10%씩 이렇게 빠진 주식들이 나오게 되면 그죠? 그거에 베팅했던 자금들 자체가 스마트머니가 아니잖아요. 신용자금을 동반한다거나 아니면 영혼까지 끌어모았던 자금이나 카드론 이런 자금들이라잖아요.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들어온 자금이 아니라 이거예요. 카카오 게임즈를 샀는데 그 카카오 게임즈가 무슨 게임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청약을 넣는 자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과열된 거죠. 그런 자금들이 시장이 견조했을 때는 상관없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종목들이 막 10% 빠지는 종목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런 자금들은 펀더멘탈을 계산했던 자금들이 아니라 어떤 시세를 쫓았던 자금들이니까 그 거품이 꺼지는 과정들이 분명히 한 차례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최소한 작년도 수준의 밸류는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 라인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게 위쪽으로는 이제 2,41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270이 되는 거고, 2,18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빨리 확인하러 갈지, 아니면 좀 천천히 확인하러 갈지,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죠. 그죠? 뭐 다음 주부터 그냥 고공 낙하로 빠질지, 아니면 버티다가 빠질지, 아니면은 이거하고는 정반대로 갑자기 뭐 시장에서 큰 호재 터지면서 추세 전환이 될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옆으로가 됐든 그건 지나가 봐야 알겠죠. 근데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략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방향에 대해서 내가 확답할 수는 없지만 나한테 유리한 포지션이 어디냐. 그러니까 내가 공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시점이냐, 타자가 공을 던졌는데 이걸 계속 휘둘러야 되는 시점이냐, 아니면 타자가 공을 던졌는데 내가 원하는 자리가 올 때까지 계속 공을 관망하거나 기다리는 시점이냐. 이런 걸 고려한 상태에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거죠. 투자가라고 한다면. 프로답게 투자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떤 뭐 분위기에 휩싸려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기준은 최소한 2180, 2270을 확인하러 가는 큰 변동성이 나올 거에 대해서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대비를 하는 거예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나올 거라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유리한 자리가 아니니까. 아무 주식이나 막 사고 종목을 막 늘린다고 해서 뭐 이것처럼 다 터지는 그런 구간은 분명히 아니니까 일단 변동성을 동반하는 큰 변동성이 나왔으면 일단 몸을 한번 움츠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을 일단 계속 관리하는 거예요. 종목을 더 늘리지 않고 더 줄이는 겁니다. 최고의 주식으로만 딱 베스트로만 구성하는 거죠. 내가 잘할 수 있는 섹터와 종목군으로. 저는 이게 진짜 투자자분들이 갖춰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버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근데 어떻게 벌 거냐? 운빨로 벌 거냐? 아니면 어떤 자기가 어떤 시장의 어떤 기준샷을 딱 들이댄 다음에 할 거냐? 이런 게 전 투자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 제가 제시해 드리는 나이대가 다 틀릴 수 있어요. 뭐 이게 뭐 어떤 점쟁이처럼 딱딱 맞춰주는 건 아닌데 가이드라인으로는 활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2410이 만약에 회복돼주는 흐름이 앞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을 보셔라. 그때 삼성전자가 돌아서지 못하면 지수는 다시 갇힌다라고 보고 그러면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2270선 자리와 2180선 자리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이 자리가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항상 현금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라 이거예요. 10% 수익 낼 거 그냥 5%만 수익 내라 이거예요. 20% 수익 낼 거 그냥 10%만 수익 내라 이거예요. 지키고 확보하는 걸 더 우선해라 이거예요. 언제까지? 나한테 유리한 패가 만들어질 때까지. 이게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전략이고요. 그래서 저는 종목수를 굉장히 압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목을 굉장히 압축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베스트 섹터는 뭐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화학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철강주들도 있을 수 있고 조선, 그다음에 뭐 IT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죠? 뭐 증권주도 있을 거고 바이오도 있을 거고 바이오 제약, 그다음에 뭐 헬스케어, 진단키트도 있을 거고 게임주도 있을 거고 5G도 있을 거고 그죠? 종류가 되게 많겠죠. 뭐 자율주행 관련된 뭐 OLED도 있을 거고 뭐 컨텐츠, 그죠? 드라마, 제작. 뭐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은 2,000개가 넘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해야 될 것 같냐? 저는 이번 구간에 오히려 주도주 쪽으로 자금 쏠림이 더 심화가 될 것 같은데 5G가 상당한 역할을 전 할 거라고 봅니다. 이번 구간에. 그러니까 어떤 지수가 갇혀 있거나 변동을 키운다거나 갇혀 있거나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거나 큰 변동성을 보인다거나 그거에 상관없이 항상 5G를 공략 1순위로 좀 두셨으면 좋겠다 라고 보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코로나 수혜주이기도 한데요. 코로나19 수혜주이기도 한데 일단 데이터 트래픽 급증하니까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내도 수혜주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진행돼도 수혜주고 코로나가 끝나도 수혜주입니다. 코로나가 진행되면 진행됐어요. 데이터 트래픽 급증하니까 이거에 대한 대비 필요하고요. 9월 달부터 지금 일정한 데이터 트래픽 급증을 하게 되게 되면 통신 3사와 그다음에 이 뭐 구글이라든지 유튜브 이런 어떤 사업자들 페이스북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협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반기 못했던 거 하반기 다 투자해야 되고. 그죠? 근데 코로나는 뭐죠? 모멘텀이죠. 어떤 이슈고. 그죠? 근데 뭐가 하나 더 있어요? 5G는 실적이라는 게 더 있죠. 즉 실적과 모멘텀을 지금 다 갖춘 게 5G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가서 뭐 하방 변동이 나오든 아니면 화끈한 어떤 변동성을 동반하는 급등락이 연달아 뭐 다음 주에 급등 나왔다가 또 급락 나왔다가 이런 흐름이 나오든 5G를 이번 구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금 관리 잘 하셨다고 한다면 똑같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공략을 이쪽 우선순위를 좀 두셔라 라는 게 제 관점입니다. 그리고 대표주급으로만 하면 됩니다. KMW, OE솔루션, 이노와이어, HFR, 뭐 솔리드 이런 대표주급으로 하면 돼요. 여러분한테 코이버드 이야기 해드렸었는데 뭐 다산 네트워크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5G가 이번 구간에 좀 상당히 전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 제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이오 제약은 여러분들 제가 수익병의 의견 많이 들었었죠. 그죠? 수익병의 의견 많이 들었었는데 5G도 주도주 역할을 많이 할 겁니다. 네, 대신 여기서 5G도 이격가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나 이 백신 쪽 관련돼 가지고 그동안 이제 얼마나 4월 달부터 많은 이 바람들이 좀 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테마나 이슈로 올라가는 주식들도 많고 검증되지 않은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약간 속가내는 과정들은 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바이오 제약도 저는 이번에는 대표주급으로 좀 압축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대표주급이라는 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시장이 변동성이요. 적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별로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뭐 이 정도 조정폭이 이 정도. 근데 종목의 변동성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심리가 흔들려요. 심리가 흔들리면 그 자금들은 그 주식이 저평가됐든지 고평가됐든지 그런 거 관심 안 갖습니다. 안전한 주식을 찾습니다. 산업은 성장하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이게 어떤 자금 순환의 기본 원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한 상태에서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으로 좀 한번 가 보면 오늘 같은 구간에서 가장 큰 이 시세를 보였었던 게 KMW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71,000원 이거 좀 회복되면서 이제 5G 쪽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시장이 사실 이 정도까지 뭐 27포인트까지 28포인트까지 이제 낙폭을 좀 축소했지 않습니까? 장중에 60포인트 넘는 하락이 나왔는데 근데 그 기간 동안의 주식들을 보니까 5G가 제일 먼저 돌아서는 흐름들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KMW가 오늘 같은 구간에 신고가가 나왔다. 이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HFR 같은 경우도 보면 5G 가운데에서요. 뭐 이 오이솔루션이나 솔리드나 에이스테크나 이런 주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주식입니다. 그래서 다른 5G들 다 갔었을 때 안 갔던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5G 가운데 제일 약했던 주식이에요. 그 5G 이제 대표주급으로 봤었을 때 프론토 관련된 대표 주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5G 가운데 제일 약한 주식인데 이런 주식까지 살려놓더라 이거예요. 오늘 장중에 크게 이제 6.8%가 급락이 나. 그러니까 5G 가운데서도 제일 강한 녀석을 살려놓고 제일 약한 녀석조차도 살려놓는다. 이거는 5G 전체에 대한 베팅인 거죠. 이런 건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번 구간에 그리고 이노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28GHz 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 쪽이 조금 더 확대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먼저 시세가 한번 좀 터졌는데 전고점을 먼저 이제 한번 넘어갔죠. 그리고 나서 오늘 좀 조정 흐름이 나왔는데 요 이노와이어스 같은 경우도 이번 5G 관련된 섹터에서 주도 섹터로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이솔루션 우리가 이제 많이 거래했던 주식들이잖아요. 작년도 4월 중순부터 어떤 시세를 이끌었던 주식인가 동시에 그리고 이제 뭐 1월 달에도 한번 큰 시세가 터졌었던 주식들이 이제 HFR이나 이노와이어 이런 주식들이었었죠. 그죠? 해외 이제 프론토 장비 쪽 관련돼서 T모바일 스프린트 관련된 이슈 불면서 이제 이노와이리스나 HFR 큰 시세가 터졌었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솔리드 같은 거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10,000원대 초반에 추천을 드렸었는데 요거 섰죠. 솔리드 같은 경우도 이 서진 시스템과 같이 작년도에 좀 핸디캡이 있었던 주식이라고 했죠. 에스테크랑 작년도 시세가 좀 적게 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주식들도 바로 지금 신고가가 나오는 게 이번 5G가 시장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수익 역할을 좀 해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에 5G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중을 늘리느냐 조금 줄이느냐에 대한 어떤 전략에 대한 부분이지 5G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 코이버 같은 경우도 보면 오늘 개파락 흐름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오늘 다른 5G 오이솔루션이나 KMW나 이노아리스나 HFR, 솔리드 이런 거에 비해서는 오늘 약하더라고요. 차라리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바로 이 흐름을 메꿔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좀 어떤 걸 느끼냐면 5G가 제일 강한 녀석도 살려놓고 제일 약한 녀석도 살려놓고 약간 테마 성격인 것도 좀 살려놓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더니 지금 시장 자체가 큰 변동성을 유지를 하니까 변동성을 유지를 할 때는 사람들 심리가 요동친다고 했죠. 그러니까 대표주급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5G 쪽 대표주급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구나. 즉 5G 자체에 대한 거에 베팅하려고 하는구나. 이번 시장이. 그래서 다른 섹터에 비해서 오늘은 5G가 저는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그동안 KMW 기준으로 해서 71,000원대 이거 회복되면은 5G 관련된 주식들 쪽으로 이제 비중 좀 늘리는 쪽 확대 전략 좀 제시해 드렸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을 좀 늘리는 전략보다는 한두 종목 정도로 압축을 해서 차라리 그 종목에 대한 좀 비중을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급락 나올 때 좀 샀다가 좀 올라왔을 때 좀 활용을 하는 이런 식 전략. 이게 지금 저는 5G 섹터에서 좀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에서는 그동안 이제 바이오 제약하면 이제 뭐 삼성 바이오,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 같은 주식이 시장에서 뭐 대장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기간 조정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시세가 터지기는 좀 어려운 구간입니다. 갇혀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삼바나 셀트리온은 그냥 마청 역할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유한양행이나 그 다음에 이제 녹십자 여러분들 이제 추천드렸었던 이제 오스코텍 이런 주식들이 저는 이제 물건이 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NK백스 그죠? 그 다음에 RNA 쪽 이야기해드렸던 이제 올릭스 같은 주식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찾아보면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바나 셀트리온 같은 주식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대 수익률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런 주식들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을 좀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르면 10월 말이나 11월 달 초에 백신을 맞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모더나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이제 RNA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RNA 관련된 플랫폼을 가지고 있거나요. 또는 유한양행 그룹과 녹십자 그룹에서 이 두 그룹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캐파를 확 늘릴 수가 있거든요. 대량 증시로 가는데 NK세포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바이오제약 쪽 공략하실 분들은 만약에 똑같은 등락 조정이 나오거나 시장의 가격 조정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바이오제약에 대해서 어떤 뭐 수익률이 나오는 현황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 녹십자, NK맥스, 올릭스 정도에서만 좀 거래하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 종목을 늘리기보다는 여기 안에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을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 이런 시장이 아니라 최고의 베스트 종목군으로만 딱 편입을 해놓고 나머지는 현금 가지고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지금 구간에선.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 민감주 가운데서 삼성전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익 IPS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살짝 좀 팁을 드리자면, 저는 삼성전자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의 기준은 삼성전자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6만 원대 초반 이거 여기는 제가 호황대 밸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 매도 의견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6만 원대 제압 못하면은 이제 58,500원짜리 이걸 제압해야만 된다. 그래야만 의미가 있다. 근데 의미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58,500원 그 밑으로 54,000원짜리 제시해 드렸었죠. 그리고 저는 아래쪽으로 48,000원짜리도 같이 제시를 하겠습니다.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경기 민감주를 투자를 했었을 때 이 자리가 무조건 온다는 게 아니고요. 이 정도 자리는 와야 먹을 게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저 가격이 올지 안 올지는 제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어떤 변수인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 정도 자리가 왔었을 때, 투매가 왔었을 때 경기 민감주에서 먹을 게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적어지는 자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경기 민감주는 좀 삼성전자를 좀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투매 자리가 나오면은 공략을 하는 거고 투매 자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차라리 현금 들고 있다가 5G나 아까 이제 소개해드렸던 바이오 제약 쪽에서 여러분들이 좀 트레이드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셔서 선구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수투자였습니다.